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도내 무상교복 전면 도입 시행을 앞두고 예산 분담률에서 도와 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 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D-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에서 추진 중인 무상교복 시행, 말 그대로 도내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사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사업은 이제 강원도 이제 복지교육의 이제 2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1탄은 이제 바로 무상급식 이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무상교복 시행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인당 내년 신입생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중고교 신입생이 2만 6천여 명 정도로 될 거라고 추산되는데 네. 이게 이제 8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면 아마 30만 원 정도 교육비가, 그러니까 교복비가 이제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매칭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도와 시군도 부담하고 교육청도 부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분담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지금 이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장님께서 무상교복 시행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의원께서도 도내 교복 무상 전면 시행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무상교복을 실시하려고 했던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해왔는데 네. 번번이 좀 무산됐던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강원도의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인구의 문제, 저출생이라든가 인구 이탈의 문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 양육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 교육비 부담이 크고 교육비를 부담하더라도 교육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원도나 강원도 교육청이나 의회에서도 다 같이 이런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해서 교육비 지원 정도는 좀 강원도에서 해주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네. 것이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24일 강원도 의회에서는 강원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무산되었던 것들이 네네. 이번에 이제 그 통과가 되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 최초로 시도했었지만 계속 무산이 됐고 이미 인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교복과 관련해서 무상 지원이 시작되는 도시가 있고요. 강원도도 사실은 처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8개에서 10개 정도의 시군에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함께 해서 강원도 전체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자라는 뜻이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게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무상교복의 필요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 사업 전면 시행을 좀 앞두고 이렇게 도와 교육청 그리고 도내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분담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상급식 그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예산 비율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안들을 놓고 보면 3가지 안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5대5 안이 있어요. 5대5 안은 뭐냐? 이제 도교육청이 한 이럴 경우에는 39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그래요. 그리고 네. 도와 시군이 이제 각각 19억 원 정도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6대4 비율일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47억 정도 내고 도와 시군이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7대3일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한 55억. 그다음에 이제 시군이 한 11억 정도 내는 그런 과정인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둘러싸고 이제 도와 시군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교육복지 사업에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들은 중앙부처와도 하고 또 도와 지금 이렇게 펀드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복지에 관한해서 지금 지급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증가도 되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담률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의 주체는 엄연히 도교육청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청이 좀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말에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도 사실상 올해를 넘기면 무산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사실 이제 춘천, 원주, 강릉 등을 비롯한 이제 우리 도내 거점 도시 5개가 이제 추가로 돼야 되는데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갈등을 좀 빚고 있어서 지금 2달밖에 사실은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지와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소장님이 짚어주셨는데 사실 도내 무상교복 전면 시행이 제한되고 좀 추진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강원도의 이종주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 역시 지난 5월에 이미 제정이 됐고 또 내년도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뭐 앞에서 최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담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담률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는 원래 처음 애초에 계획은 50%를 그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5대5로 네, 해서 그렇죠. 그 대신에 그 5대5도 도에서 25%를 지원하면 25%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전체 5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이미 8개 정도의 자치구에서는 시군에서 특히 이제 이런 곳에서는 100% 기초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 지원하고 있던 뭐 양양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삼척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이 정도는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시군에서 나타났는데 그중에 큰 원인이 아까 이제 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춘천이 내년에 그 신입생으로 그 교복을 지원해야 하는 학생 수가 5,400명. 원주가 뭐 6,900명, 한 7,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강릉, 원주, 춘천을 다 합치면 3분의 2가 3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른 군단이나 시단위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양육수당도 그렇고 매칭해야 하는 예산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개의 시에서는 30%만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15%, 시에서 15%가 되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낸 게 요번 2020년까지는 6대4로 도교육청이 60%를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40%를 도와 시군이 20%씩 나눠서 해라. 대신에 2021년부터는 5대5로 가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100%의 예산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고 사실은 원주, 춘천, 강릉 같은 지역이 인구수가 많아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너무 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면 한편으로 돌아가 보면 3분의 2 정도의 교육청의 예산과 도의 예산이 3개 지역으로 또 몰빵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강원도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강원도만 왜 안 해? 특히 원주, 춘천, 강릉은 왜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빠른 합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의원님께서도 예산 문제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사실 도내 각 지자체 재정 상황을 봤었을 때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당장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예산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사실 시군별로 매년 오는 그 교육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솔직히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무상 교복에 관련해서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아까 정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사실 지방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규모는 사실 아니고요. 또 그 이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구수가 있는 만큼 또 오는 지원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지금 갈등의 약간 소지를 빚고 있는 것은 조금 이제 그 교육청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아닌가. 그런데 갈등이 조금 증폭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자치단체장들이 운영할 수 있는 좀 약간 예산의 폭이 크길 바라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면은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복지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잖아.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좀 지금 이 협상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 논의가 조금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도가 그랬어요. 도가 이제 기조실장하고 이제 도지사가 이제 앞으로 시군비를 가지고 이제 각 시군과 이제 좀 접근해가지고 설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협력을 좀 구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거는 시간을 늦추면 안 되는 일이니까 아마 지금 다음 달 초로 아마 또 그 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좀 어떻게 시행이 그러니까 좀 되고 이게 있나요? 사실 이 갈등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도 보니까 매칭을 둘러싸고 이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와 도교육청과 시군이 이제 3대 7로 7대 3으로 얘기하는데 시장 군수들은 5대 5로 하자. 경기도가 이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서울시는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돈이 없다. 서울시가 거꾸로 100%를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각 이제 상황마다 각 이제 지자체 상황마다 조금 이제 예산과 재정 규모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중앙 정부의 전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어떤 보편적 복지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좀 하고 나머지 주민 복지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혼선과 논란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건 뭐 강원도 관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유심히 좀 심도 있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수장님 말씀대로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잡혀서 좀 혼선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놓고 좀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사실 이렇다 보니까 좀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사업을 앞두고 깊어지는 갈등 이 도입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분담률만 결정되면 도비를 집행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추경의 예산도 세워졌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무상교복을 이미 지원하는 10개 뭐 시군과 그리고 이제 그 속초, 영월, 평창이 올해 또 조례를 제정해서 13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체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무상교복을 지원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내년부터 그냥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개 시군, 원주, 춘천, 강릉을 비롯한 이제 5개 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교복 지원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례를 이제 입법 예고하고 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적어도 늦게 최후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11월 정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5개 시군에서는 무상교복이 지원을 안 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제 비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각 시군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니까 원주 지역을 한번 봤어요. 원주 지역에 내년도 그 입학생 지원 대상자가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21억이에요. 21억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군으로 따지면 고성군에 비해서는 35배예요. 그럼 엄청나게 큰 금액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21억 중에 6대 4로 분담했을 때 원주시가 정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4억 2천만 원은 사실은 이제 어린 그 학생들에게 교복을 학교에 새로 가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교육복지, 왜냐하면 교육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비만 부담을 할 것인가 무상으로, 이제는 급식비도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교복도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옷이니까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게 그 교육에 맞는 교육 경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30만 원이
그게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복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방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그쵸. 또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배로 한꺼번에 되게. 입학을 하면 또 다 사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요즘 교복은 교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활복, 체육복 다양하죠. 예, 네. 여러 가지 또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 말고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쯤은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가장 좋은 복지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도의회 입장을 좀 짚어주셨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좀 사업의 본래 취지가 좀 흐려지면 어떡할까라는 좀 고민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좀 가야 할 방향, 현재 갈등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이제 이달 초 열린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뼈 있는 농담이 오고 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도지사와 기조실장이 이제 이거 뭐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 군수들하고 잘 문제 풀어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민병희 교육감이 이제 도가 너무 시장 군수 뜻에 이렇게 슬쩍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약간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서 보듯이 어쨌든 이 간극을 좁히고 좀 마음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편견들을 조금 좀 간극을 좁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하나 이제 아동수당이나 교육 관련 이런 그 보편적 복지 사업은 제가 앞으로 보기에는 좀 중앙정부가 좀 이건 100% 맡아 처리하고 주민복지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그리고 다만 여기에 이제 현금 복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는 좀 앞으로 좀 줄여나가는 이런 큰 틀에서 좀 시장 군수와 중앙정부와 이제 교육단체가 좀 합의를 해나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둘러서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좀 백년대기를 바라보고 좀 큰 틀에서 국가적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그런 논의가 이 차제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내년도 도내 무상교복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교육 여건을 좀 향상을 기대했던 학부모들 역시 좀 실망을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제 도의회에서는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8개 시군만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뭐 9개의 시군이 못 받는다면 10개의 시군이 못 받는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의 부담을 좀 늘리고 대신에 이제 복지를 좀 확대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도 같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보일 것이고 근데 문제는 시민들과 도민들은 이것을 다 보고 있어서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비를 무상으로,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복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청원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교복에 무슨 청원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여학생들의 교복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앵커께서 입고 계신 이런 식의 교복의 형태예요. 딱 허리도 강조되어 있고 짧은 치마와 몸에 딱 달라붙는 이 상의로 된 교복들을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복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 여고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아예 바지 교복이 없는 곳이 있고 바지를 입으려면 교무실에 가서 흉터가 있거나 이런 허락을 받아야만 입을 수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교복에 대해서도 조금 생활복으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요즘 누가 그런 형태의 옷을 24시간 입고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과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